네, 이번엔 식품, 식음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음식료 그리고 유통을 커버하고 있는 김정욱 애널리스트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정말 최근이었어요. 지난주 수요일 11월 1일에 이 소주, 맥주 가격 인상 소식에 또 소비자는 마음이 아팠지만 주류주는 방긋 웃었습니다. 먼저 이러한 인상 이유와 주류주 전망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올해 들어서 주류 업체들 원가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소주의 원재료인 주전 가격 인상도 있었고요. 맥주의 원재료 메가도 인상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주요 원재료들의 이제 인상 부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틸리티 비용들 여러 가지 사업 비용도 부담이 컸거든요. 뭐 전기세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제조 관련된 간접 비용까지 모두 올라갔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 부담을 가격 인상으로 좀 타개하고자 했으나 연초 상반기부터 일단 정부의 가격 통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눈치를 보다가 끝내 연중으로 이제 원가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 결정했고요. 그래서 일단 주류 업체들의 명분은 있었습니다. 예, 있었지만 이 부분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좀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6,000원에서 7,000원 전망이 나오는 걸 듣고 보니까 흔히 우리가 국밥을 그래도 8,000원? 정말 비싸도 10,000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소주값이 6,000원, 7,000원까지 오르면 이건 거의 뭐 밥값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격 인상 소식에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어떻게 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런 모멘텀 말고도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재료가 또 있을지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제 소매점, 유흥시장 가격으로는 지금도 6,000원대에 많은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네.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이. 강남권은 10,000원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식당들도 이제 7,000원대까지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가나 출고가 기준으로는 뭐 50원에서 100원 정도 인상이 되겠지만 이런 인상 시점에 사실 지금 뭐 외식 경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식당에서도 이 어려움을 좀 타개하고자 주류 쪽의 가격 인상으로 수익성을 좀 확보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7,000원까지 올라간다라면 저는 뭐 이 부분에서는 소비 충격, 이 가격 저항에 따른 이 수요 둔화 우려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또 소비 트렌드가 바뀌겠죠. B2B보다는 좀 B2C 쪽으로 뭐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같은 일단 소매점 쪽에 판매가 좀 올라올 수가 있고요. 소비자들 아무래도 외부에서 수요를 좀 줄이고 내식으로 좀 변화시키는 이런 주류 수요도 변화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변화 요인이 이 사실상 구매자 소비자 입장에서 더욱더 무서운 게 결국은 주류뿐만이 아니라 뭐 사실 우유도 이미 한 차례 인상을 했고 도미노처럼 물가가 다 올라서 뭐 다른 음식도 음식료품들이 다 오르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우세합니다. 네. 사실일까요? 일단 가격 측면에서 많이 체감하셨겠지만 21년도, 22년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올해 뭐 상반기에도 있었지만 경제부총리께서 가격 대한 자제를 좀 부탁을 했고 그리고 라면 가격은 올해 7월부터 인하를 좀 했거든요. 주력 제품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 고려했을 때 주류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이후에 모든 음식료 가격들이 올라갈 거다. 도미노처럼 인상될 거다. 기대감은 아직은 적고요. 왜냐하면 원당을 제외한 다른 곡물 가격들은 좀 하향 안정화 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봤을 때 옥수수, 대두, 소맥 같은 곡물들은 30% 이상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절대 레벨이 아직 부담스럽긴 하지만 방향성 자체가 하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음식료 업체들의 가격 인상 명분은 아직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 들어가서 원가 하락이라든지 원가 쪽에서의 부담이 완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가격 인상 우려는 좀 제한될 것 같고요. 예, 이쪽에서 이제 기업들도 수량 쪽으로 성장을 좀 도모하는 전략을 쓸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수량 쪽으로 도모를 한다. 사실상 우리는 부담스럽지만 기업 측면에서는 이렇게 원가 부담을 좀 물건 가격으로 이전을 하면 마진도 개선되고 이익률에도 개선이 되니까 호재로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관련된 또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대 그린푸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단체 급식 매출이 20% 증가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수주 현황과 함께 앞으로의 주가 전망도 체크해볼까요? 네. 현대그린푸드 올해 급식 부문의 실적 성장은 매우 좋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 이상의 외형 성장이 분기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올해 변화는 전년도에 있었던 재택근무가 사라지면서 이제 출근 근무가 많아졌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인 외식 물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내 식당을 많이 이용하게 합니다. 이런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현대그린푸드를 포함한 급식 업체들의 이 단체 급식 매출은 좋은 상황이고요. 뭐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주 성과도 더해지면서 외형 성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이미 이제 급식 쪽에 대한 성장이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내년도를 또 기대해 보면 올해보다 또 20% 성장할지는 아직은 좀 의구심이 있고요. 올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상반기에 한번 주가로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급식 쪽에 좀 좋은 실적에도 주가 반응은 조금 미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급식 관련 기업에 대한 현대그린푸드 전망까지 점검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탐방 기업도 살펴보는 거 좋아하는데 달콤한 기업도 다녀오셨네요. 네네. CJ 제일제당 그리고 CJ 프레시웨어 다녀오셨는데 어떠셨고 어떤 투자 모멘텀을 그곳에서 확인하셨나요? 네.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3분기 실적에서는 큰 유의미한 성장은 좀 어렵겠지만 4분기부터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배경은 일단 CJ 프레시웨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까지 보게 되면 전년도에 신규로 오픈한 동탄 물류센터 비용 부담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분기 단위로 전년비 한 90억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실적에 좀 미치는 악영향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 효과가 하반기로 갈수록 많이 완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시웨이도 지난해 이제 마켓보로라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한 27% 인수를 했고요. 이 마켓보로를 통해서 기존에 어려웠던 이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의 마켓쉐어 확대가 이전보다 가속화되겠다. 이 물리적인 투자, 물류센터를 짓고 근처에 있는 사업자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온라인 플랫폼에 소비자들을 또 이제 공급처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라면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침투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좀 성장 스토리로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제당은 이제 쿠팡과 좀 힘겨루기를 하면서 이 물건의 이 공급이 작년 하반기부터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량 부족 사태를 계속 좀 겪고 있었는데, 물량 감소 사태를 계속 겪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하반기 4분기가 되면은 베이스 부담이 사라지면서 이제 수량 증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제일제당 같은 기업은 해외 바이오 사업이라고 해서 라이신, 아미노산 등 이런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련 제품들의 가격이 연초부터 한 20% 이상 반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레깅 타임을 고려했을 때 4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좀 긍정 요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제일제당도 3분기 이후에 4분기 개선 흐름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3분기가 조금 부진했던 게 이 쿠팡에 대한 물량 감소였는데 다음 주에 쿠팡 실적도 나옵니다. 쿠팡의 실적이 좋다면 어느 정도 CJ 제일제당이 어떻게 실적에도 조금 영향이 끼칠 수 있을까요? 네. 연일 주가라던가? 이미 이제 좀 뭐 경쟁사 제품들 매출 좀 올라오는 것도 있긴 한데 CJ 제일제당도 그 사이에 이제 뭐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뭐 쓱닷컴이라든지 채널을 다변화해 놓으면서 4분기부터는 제당 실적에서는 우리가 플러스를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더 기대되는 CJ 제일제당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유통주 이야기를 넘어가서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소비 침체 우려감이 올라오니 당연히 또 국내 유통주들도 약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백화점, 마트, 뭐 연말 쇼핑 시즌에 회복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백화점 가보면 사람은 많은데 쇼핑백이 많이 없어요. 예, 이제 뭐 좀 스몰 럭셔리라든지 그렇죠. 또 백화점에 가서도 이제 구매하는 품목의 단가가 좀 낮아지는 객단가는 좀 하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기 영향을 받으니까요. 사실 지금 고물가,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처분 소득도 감소하고 있고 실질 소득은 감소한 지가 거의 1년째인 상황이어서요. 백화점들은 작년도 4분기에 베이스가 낮긴 합니다. 작년도 날씨도 비우호적이었고 4분기부터 소비 심리가 많이 악화되면서 백화점 실적에서 이제 4분기에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늘릴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전체적으로 좀 둔화된 상황은 장기화되고 있어서 플러스 효과는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트래픽 감소 국면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트래픽 측면에서는 여전히 소비자들 좀 빠져나가고 소비자들이 근거리 소비 그리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 물건 가격은 싸지만 오히려 한번 방문하게 되면은 객단가가 한 20만 원, 30만 원 좀 부담스러운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객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근거리의 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는 뭐 하반기 기저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트래픽 감소 측면에서 이 플러스 요인들은 좀 제한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사실상 면세를 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는 네. 오히려 트래픽이 증가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졌잖아요. 네. 뭐 9월 면세점 외국인 이용객 수가 전년 대비 뭐 4배 증가했다고 하고 우리나라 밥솥 없어서 못 판다고 네. 하고 계속해서 이런 소식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면세점주는 생각보다 부진해요. 이유가 네. 뭘까요? 면세점 쪽은 사실 3분기만 본다라면 이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기 이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 심화라든지 비용 부담은 좀 있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봤을 때 4분기에 단체 관광객 유입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매출 증가도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면세업체들이 이 개인 고객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기존의 주력 매출처였던 이제 B2B 쪽의 매출을 줄였습니다. 할인율을 많이 축소시키면서 이 소비자 소비 그 카테고리 좀 구성 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3분기만 본다라면 단체 관광객은 아직 입국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B2B 쪽으로는 매출을 줄여놨기 때문에 좀 부진한 수익성이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또 4분기에 도래하면 그러면 이제 뭐 QOQ로 갑자기 뭐 반짝 뭐 폭발적 성장하냐 아직은 아닙니다. 항공편이나 이제 숙박 같은 부분에 아직은 버틀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된 뒤에야 좀 점진적으로 내년 1, 2분기까지 좀 긴 시계열로 회복을 기대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회복 전망이 아무래도 키일 테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급락했던 게 호텔 기업, 호텔 신라였어요. 역시나 네. 뭐 중국 관광객이 유입된다라고만 하면 그 기대감이 시세로 반영이 됐는데 네, 네. 실적을 막상 열어보니 기대에 못 미쳤는데 어떻게 애널리스트 분이 보는 호텔 신라에 대한 평가,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많이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대치 대비 많이 부진했었는데 그 내용이 이 채화 재고 소진이 있었습니다. 채화 재고는 연초부터 이제 쌓아놓은 재고들이 이제 좀 유통 기한이라든지 또 소비자 구색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맞추기 위해서 하반기 MD 개편을 앞두고 이제 재고를 떨어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대규모 좀 실적 예상 대비해서 좀 마이너스 나는 요인이 나왔습니다. 실적 코멘트에서 이 채화 재고에 대한 이슈가 단기간에 뭐 일회성 요인이긴 하지만 일부 좀 하반기에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내년까지 보게 되면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좀 낮추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별개로 이런 이제 면세 채널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게 앞서 소비자들 유입은 좀 많고 이용객 증가했지만 면세점도 사실 주로 파는 매출 제품이 화장품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전에는 백화점과 같은 이 럭셔리 채널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했었는데 최근엔 올리브영 같은 이제 그렇죠. 인디 가성비 브랜드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도 이제 한국 여행 올 때 올리브영에서 사야 할 제품들 리스트업해서 이렇게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의 변화에 이 면세점들도 이제 기존의 경쟁사가 변한 이런 국면을 겪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구조적인 우려가 될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미 그곳에서 체질 개선이 나타난다면 이를 좀 반영해서 기업 측면에서도 좀 맞춤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텔 신라에 대한 전망 짚어봤고요. 넘어가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곳 네. 편의점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편의점주 살펴볼 텐데 불황에 강하다고 합니다. 편의점주의 전망 강합니까? 편의점주는 올해는 사실 고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내년도는 기대할 부분이 있다. 말씀하신 이제 불황의 강한 특징도 있고요. 근거리 소비 채널로서 편의점이 이제 대형마트와 비교했을 때 매출 사이즈가 거의 9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은 식료품 채널의 주요 장소로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렇죠. 내년도에는 이 담배 세금 인상 이슈도 우리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세금 인상이 나타났을 때 세금 플러스 담배 가격 거기에 편의점 업체들이 가져가는 유통 마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담배 세금 인상에 앞서서 사재기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트래픽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서 편의점 쪽은 말씀하신 이제 불황형 소비 트렌드와 또 담배 세금 인상이라는 개별 이슈가 더해지면서 내년도에는 좀 관심을 받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탐방을 또 다녀오셨네요. 네. BGF 리테일, CU 편의점인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3분기는 좀 감익으로 아쉬운 실적이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3분기 실적은 전년비 좀 감익하면서 아쉬웠고 지난해 워낙 베이스 부담이 컸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국내 여행 소비가 많았고 또 무더운 날씨에 음료, 빙가 등 이 고마진 상품들 판매가 좋았기 때문에 호실적을 나타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긴 장마 영향도 있었고요. 그래서 외부 활동이 좀 줄어들고 또 해외로 나가는 수요 때문에 국내 쪽 트래픽 이슈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CEO도 일단 3분기까지 부진한 실적을 냈으나 말씀하신 이제 내년도 여러 가지 좀 이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해외 관광객 유입 효과를 좀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해외 관광객 대응을 편의점 쪽에서도 열심히 또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음식료와 유통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전반적인 투자 전략과 그 안에서 애널리스트분의 최선호주는 어떤 기업입니까? 네, 음식료는 CJ 제일제당이고요. 그다음에 유통에서는 BJF 리테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좀 일시적으로 좀 부진한 실적 나오겠지만 이후에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올라갈 거고요. 올해 1, 2분기 부진한 실적이었기 때문에 내년 1, 2분기까지 실적 성장에 대한 전망이 매우 편안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BJF 리테일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담배 가격, 담배 세금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따른 트래픽 증가도 기대가 되고 올해 트래픽이 안 좋으면서 부진한 실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불황형 소비 근거리 채널 측면에서의 편의점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BJF 리테일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실적에 조금 더 기대가 큰 CJ 제일제당과 함께 또 담배에 대한 모멘텀으로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입니다. BJF 리테일을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음식료와 유통을 커버하고 있는 김정욱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